한알령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GDP가 그냥 뚝! 미국도 무시 못한다고요. 유럽도 무시 못해요. 그런데 연기금이 변할 요지가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물론 오늘도 고품격 주식수다로 이어나가는 건 분명한데요. 주말 이번 주에 또 어땠나?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쪽집게처럼 집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한 주라고 느끼셨나 모르겠는데요. 좀 지겨우셨죠? 그런데 지수를 보면은 올라갔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사부작 신압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요.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내용이 좋습니다. 돌아온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연거푸 매수를 하면서 장을 끌고 가는 매수 주체가 되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매수 주체. 그런데 상승 참 힘들죠. 하루를 가는데 시작해서 떨궜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그 다음날 또 조금 올라가서 시작해서 또 왔다리 갔다리 제자리 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왔어요. 근데 그 분명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 기존 주도주와 경기 민감주, 제가 경기 민감주 주력, 그리고 기존 주도주 IT라든가 자동차, 보조적으로 저가 매수는 계속 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 한마디로 먼저 결론적으로 좀 알아보죠. 예상한다면 3100포인트 이제 확실한 지지대로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100포인트? 그러면 아직 저 아래에 있는데? 아니에요. 이 지지대가 있다라는 그 근거, 상승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200포인트 다음 주군요. 가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 말씀드렸었던 전략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나왔나? 지난주에 이제는 3100포인트가 지지대로 업종 테마별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된다. 띵동댕. 이거 거의 맞았던 것 같습니다. 3100포인트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갔죠. 이거 잠깐만 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보시죠. 이번 주입니다. 여기가 이번 주 조금씩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3100포인트 월요일날 한번 건드렸었거든요. 잠깐 3100포인트를 잠시 건드리는 듯 하다가 올라왔단 말이죠. 오늘 3150포인트 상단을 두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약간 밀려서 3130포인트 여기까지 왔지만, 일단은 지지력을 보였다라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00포인트 지지대로 업종 테마, 경기 민감주와 기존 주도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단에서도 순환매가 이러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리고 이번 주 전략으로 제시했었던 지난주의 전략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도 요거는 좀 아쉬워요. 솔직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기존 주도주 저점 매수 계속하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 계속 조정을, 한 번 올라가더니 조정을 주었네요. 다 함께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어떤 장이 일어날 건가? 해외 증시에서부터 힌트를 좀 얻어보죠. 유럽 증시입니다. 독일이 일단은 중심 역할을 하는데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를 합니다. 보시죠. 이번 주에 또 돌파했다가 지금 오늘 밤 현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밤에 또 열릴 텐데요. 고공행진 그대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 우려 계속 유럽 확산세죠. 거기다가 아스트라제네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 좀
경고 문구를 내내면서 좀 이 백신 투여에 대한 부분도 잠시 한풀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22는 아직 경기 부양 중이거든요. 작년 3월달, 4월달, 5월달을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아직도 팬데믹, 다시 팬데믹? 그럼 돈 투자해야지. 채권 사줘야지. 다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경기 부양책에 의한 상승세 유지.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조정을 주더라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봅시다. 최근 들어서 중국보다는, 그리고 유럽은 뭐 예전부터 뭐 그닥 큰 영향은 안 줬지만 이 미국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다우산업지수입니다. 먼저 여기 최근의 흐름 보시죠. 이 역시 오늘 밤은 이어지지 않았는데 월요일날 급등 이후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주 내내 금리가 안정세가 됐었어요. 여기에 1.8%라는 금리까지 올라갔었는데 툭 치고 하향 조정, 이런 상태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나스닥 봐야죠. 기술주 봐야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결국에는 증세,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있고 악재가 있는데 일단 증세 부분 잠시 뒤에 나스닥을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가 가면 경기 민감주가 약간은 조정을 주는, 근데 조정을 주는데 횡보 조정을 주네요. 과연 새로운 모멘텀은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장은 원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이슈, 새로운 거리. 어떤 거리? 팔거리? 아니요. 주식을 매수할 거리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걸 모멘텀이라 그런다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고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뭐 기술주도 포함되어 있고 경기 민감주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영역의 업종이 다 들어가 있는 S&P 한번 보죠. S&P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지수보다 더 강하죠. 얘는 얼마나 좋아요? 기술주가 가도 가고 경기 민감주가 가도 가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상 최고치 얘는 더 강한 모습으로 돌파를 하죠. 주요 섹터가 전반적인 상승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나스닥을 보시면은요, 최근 들어서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 여실히 보실 겁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 역시 사상 최고치 또 돌파하고 있는 건데요. 나스닥을 보면 아직 여기 위치가 다르죠. 지금 S&P는 여기가 있고 다우지수도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기가 있는데 나스닥 아직 멀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역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금리가 갑자기 문제가 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의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대거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번 주에 강했네? 왜 강했을까? 그러면은 증세라는 악재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것이 있죠.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인식을 하고 그래 인정했어. 그리고 인정을 뭘로 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아니에요.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그 인정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했어. 증세라는 부분도 인정했어. 28%? 27%? 아유, 트럼프 전에는 35%였어. 그거보다 낫잖아. 시장은 이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나은데 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그래 증세 뉴스로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더 나쁠 거는 없지 않겠어? 라는 악재 인식,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는 상승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 왜? 이제 더 나올 악재가 또 뭐 있을까? 미국에선. 증세? 여기서 또 한 번에 35%까지 올려? 그런 거 아니라면, 혹은 유가가 급변동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게 아니라면 미국 증시는 글쎄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장 반영을 많이 하는 이 미국 증시, 이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과연 어떨까?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럼 중국 증시 봅시다. 장중에는 중국 증시, 오늘 특히 오늘 우리나라 증시 괜찮았어요. 장 초반에 미국 영향 봐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근데 중국 증시 시작하면서 뚝 떨어져 버렸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어느 정도라도 장중에 받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고 소위 쌍바닥이라고 해요. 박스권도 상향 돌파해서 여기서 지지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주변 국가, 다른 국가보다도 약하죠. 왜 그랬을까? 미국, 유럽의 정치적인 마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또 블랙리스트 기업도 7개 또 추가했죠. 오늘 새벽에. 그러면 우리나라 그 7개 기업 경쟁 기업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텐데. 예. 하여튼 이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거 풀 수 없잖아, 우리가. 누가 풀어야 돼? 정치인들이 풀어야 돼요. 근데 풀 수 있는 문제일까? 풀 수 없다는 거 누구도 알아요. 극적 타결.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그게 언젠가는 나오겠죠? 끝까지 이렇게. 왜냐면 미국도 중국의 그 수십억 인구의 소비 시장,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딱 예전에 그 미사일 문제 딱 생겨가지고 한알령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GDP가 그냥 뚝. 미국도 무시 못 한다고요. 유럽도 무시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될 텐데, 요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 다만 시장에서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이 한 달 반 동안에 있었던 이 주가 조정 횡보로 인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주가 반영이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도와주면 우리나라 증시, 왼쪽도 좋고 오른쪽도 좋아? 그러면 우리는 좋아. 이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 있지 않냐. 천천히 가기보다는 이제는 한번 뛸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때가 된다면.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무척 좋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좋고 중국 경제지표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좋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으면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국 입장에서는요, 더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1교역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중국 조금만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호재 역할, 다만 나쁘게는 보지 말자. 이 아래 뚝 떨어질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대만 지수 가보죠. 대만 지수. 좀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도체. 우리나라랑 이 사업 구조, 산업 구조가 많이 비슷한데 특히나 반도체가 작년부터 오랫동안에 올라온 흐름에서 더 비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얘네들 사상 최고치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어디에 있어요? 1월 달에 있었던 바로 이 부분. 고점을 이으면 지금 주가는 여기쯤에 있어요. 이해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 있다고. 삼전, 하이닉스.
근데 상대로 높아요. 왜 그랬느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비메모리 쪽이죠. 우리나라가 비메모리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못했었어요. 근데 대만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은 거죠.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데 배는 솔직히 아파요. 배는 아프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만 반도체 전반적인 시황에서 놓고 보면은 나쁠 거 없는데 왜 못 갈까? 이런 의문은 계속 남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형님이 나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 나섰어요, 우리가? 3100포인트 돌파할 때 삼성전자, 현대차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하루 딱 해줬잖아요. 3200포인트 한번 움직일 때 또 형님들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잠시 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정작 중요한 우리 증시, 점진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딱 더 올라가서 3150 몇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치고 조금씩 빠졌는데, 이거 중국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좀 매도를 했어요. 외국이 계속 매수하다가. 하지만 5일선의 안정적인 추세, 그리고 해외, 미국, 유럽, 특히 미국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점, 이 모멘텀 잠시 후에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뒷부분.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이 상승 추세, 여기에서 약간 눌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 주도 3100포인트 한번 볼 수 있다. 인정하고 가야죠. 매일 올라가고 매일 먹어야 돼? 이거 인정하자고.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미국 시장 좋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더라도 3100포인트 정도는 인정하고 가자.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예요.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 기존 주도주, IT, 특히 대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기아, 이제 3회가 바뀌었죠. 기아차에서 기아로. 지난주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네. 다만 경기 민감주 섹터와 중소형주 테마가 강세를 이뤘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월, 화, 수, 목 쭉쭉쭉쭉 힘이 좋았습니다. 상대적인 강세. 업종 테마별 순환매 양상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며칠 동안 크진 않지만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스피, 얘는 왜 이랬어? 그럼 얘는 종목들이 다 별로야? 아니에요. 기존 주도주, 이게 뭐예요? 시가총액, 시총의 30-40%를 차지해요. 얘네들이 조정을 주니까 다른 게 올라가도, 다른 거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 이외에 중소형 테마가 움직이더라도 지수는 못 움직이는 거야. 다른 종목군들이 같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의 동향, 시장이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 우리 PD님, 뭐뭐라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매수 주체. 두 번째, 주도주나 주도 업종이 있어야 돼. 마지막, 얘네들이 갈 건수가 있어야 돼. 이유가 정당화가 돼야 돼. 정당화될 수 없었던 게 있었죠. 작년 3월달, 4월달. 근데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워낙 싸잖아. 그만큼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리고 돈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데 유동성. 그게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여기에서 매수 주체 외국인 괜찮아. 돌아섰어. 봐봐. 오늘 팔았다고
내일도 팔 수 있어. 하지만 변했다라는 게 중요해. 그런데 기관, 정말. 여기서 특히 누구? 연기금. 그런데 연기금이 변할 요지가 생겼네요. 다음 페이지 보죠. 방금 나온 뉴스인데요. 원래 오늘 회의를 하기로 했었어요. 예정에 했었는데 이 국민연금, 연기금에서 국민연금이 제일 크고 대다수를 차지해요.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한 18.8%에서 19.8%로 높이기로 결정한 걸로 속보치로 나왔습니다. 이게 1%. 이 1%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여태까지 고생한 거거든요. 1% 버려도 이렇게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다시 1% 상향 조정을 해줬으니까 글쎄요. 이 기관에서의 이 연기금의 변화된 모습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한데 당장 그러면 월요일부터 매수를 하고 이제 또 계속 매수할 거냐? 아니죠. 매도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최소한.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매수 주체, 연기금이 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도 업종. 아직까지는 민감주예요. 근데 시총이 작아요. 올라가도. 잠시 후에 종목별로 한번 봐볼게요. 얘네들이 올라가도 삼성전자 1% 떨어지면 올라간 티도 안 나. 지수 입장에선. 아시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삼성전자가 한 3%튀었어. 경기민감주가 막 5%, 6%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3% 튀면은요, 지수는 보합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경기 민감주가 그래도 꽤 움직이고 있다는 거. 모멘텀. 미국에서 불고 있죠? 인프라 투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주도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기존 주도주죠? 지금 주도주는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가, 근데 티가 조금 아직 안 나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시가총액이 불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불은 상태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질 수 있는 때가 된다면, 예, 여러분도 느낄 만한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1월 중순부터 경기 민감주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뭔 종목? 예, 그거는 계속 다른 앞서서 녹화한 VOD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여기서는 한번 쭉 잘 올렸는데, 형님이 나서가지고, 그쵸? 지난주, 근데 요번 주, 음봉.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다며. 근데 왜? 그리고, 나스닥 좋은데 왜? 대만 좋은데 왜? 이건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이 볼게요. 같은 맥락인데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어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연기금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다른 매도, 금융투자라든가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 있는 흐름이라는 거, 박스권 안에 있는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쉬는 거거든요.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죠. 우리 형님들이 나타날 때. 언제? 3200포인트 돌파를 하는 때가 나타난다면 이 형님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다음 주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현대차.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생겼죠. 수출 데이터 좋았습니다.
판매 데이터 좋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올려붙였는데 제자리네. 갈 자리에서 못 가네. 기아 보시죠. 기아 차에서 기아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올라갈 듯. 어저께 특히. 이거 보세요. 어저께 딱 박스권 뚫는 흐름 나오는데 오늘 밀어버렸어.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요, 외국인 기관이요, 살 종목, 사고, 팔 종목, 팔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못 올라가고 종목들은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종목, 기아,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이들 종목군들 다음 주, 저는 정말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초급등의 흐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제자리 또 고점을 두드릴 수 있는 여건은 다음 주에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조금 더 참고. 근데 가는 종목도 있었어요. 지수가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 계속 내렸잖아요. 현대차 계속 내렸잖아요, 이번 주. 근데 지수는 올라갔어. 왜? 얘네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네. 티가 안 나. 이번 주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슨 종목?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 그리고 건설 기자재 등 경기 민감주들은 다 괜찮았어요. 역시 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것이 뭐 이유라고는 하는데 다음 종목도 똑같죠. KCC 건설 기자재 쪽이죠. 뭐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 보세요. 월화수목금 올랐네. 어디에서? 23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5만 원. 꽤 오른 거죠. 얘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이에요, 이거. 움직이지도 않던 종목이. 그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뭐 얘기를 한다면 뭐 현대 계열의 종목들도 많이 쥐고 있으니까 지분을 그 수혜도 받는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기자재 흐름 이런 종목들이 또 주도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도주들이죠. 현대건설 건설 쪽이잖아요. KCC 건설 다음 진성TC 건설. 이건 뭐야? 인프라 투자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고 미국도 미국이고 중국도 중국이고 다 공통되게 진성TC 월화수목금 월요일날 저점부터 쭉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진성TC 저 기억나시죠? 현대건설기계 저 기억나시죠? 모르시겠다면 전체 VOD 한번 딱 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 있고요. 매물대 소화를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못 갔어? 이번 주에.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전략 보겠습니다. 3100포인트. 그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 장중에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들 겁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얘기하는 3100포인트, 여기 지지대로, 즉 여기 온다면 매수하겠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물론 저희 같은 경우 VIP 회원들 종목 이미 들어가서 뭐 수익 나서 계속 저점 매수해서 수익 나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새롭게 봐야 될 종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종목별로 설명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문자 회원들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있고 그 중에서 뭐가 좋을까 제가 문자로 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문자 회원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문자 신청 바라겠습니다. 무료 문자 회원 신청은요 010-9628-8231 여기로 신청 글 쓰셔서 보내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주말입니다.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항상 월요일은 이서구와 함께 생방송으로 보는 게 있죠. 이번 주 핫할 뉴스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라이브로 중계를 하니까요.
이 저녁 7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편히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